안녕하세요. 원일이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태 미래통합당 전 의원 모시고 보수 혁신의 방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선거 이후에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혁신위원장 하셨잖아요. 예. 비대위원장 한번 해보신 전임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모시고 싶었던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미래통합당의 보수 재건을 위한 김종인 위원장의 비대위 경험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뭐 친하시니까 많은 의견 나누셨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여쭤볼 게 좀 많습니다. 첫 번째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내놓은 첫 번째 화두가 기본소득이잖아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당 의원들 특히 개혁보수 선두주자이신 우리 김용태 전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의 당원들이나 현재 현역 의원들이 김종인 위원장의 구상과 역할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세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까? 이분은 보수 재건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야당을 재건하러 오신 분이세요. 본인이 저한테도 뭐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원래 보수도 아니고 다만 지금 여당이 너무 압도적으로 독주를 하니까 야당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분이 생각하기에 현재 여당, 그다음에 대통령 권력까지 견제하기 위해서는 원래 보수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당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아젠다를 던지고 싸워나가는 전략을 잘 짜보겠다. 이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큰 지금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의 미스가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전히 있군요. 야당의 역할을 강조를 하시면서 맨 먼저 던진 키워드가 기본소득입니다. 야당의 역할과 기본소득은 어떤 역할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제 이 사태를 맞아서 지난 선거 때 미래통합당 이제 야당이죠.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민주당은 어쨌거나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우왕좌왕했죠. 그렇죠. 처음에는 반대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뭐 뒤에 올라탄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선거할 때 정신이 없었으니까 뭐 하니까 선거에서 뛴 이 후보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 없이 선거를 치르셨군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민주당이 100만 원씩 준다고 했으니 미래통합당은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우왕좌왕. 그래서 아이고야 미래통합당한테는 기대할 거 없겠다. 이래서 외면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어찌됐든 이 방향을 정해서 주겠다고 그랬는데 미래통합당은 입장 자체가 우왕좌왕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총선 어찌 보면 진보의 승리라기보다는 야당의 패배. 뭐 그건 분명한 것도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진 거죠. 그렇죠. 미래통합당이 진 거고 그런 거를 뭐 깨끗하게 인정해야죠.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서 보수는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가 되었다. 우리가 야당의 패배이면서 보수가 완전히 그 그라운드 제로가 된 게 오히려 거꾸로 이 총선 끝나고 나서 보여줬던 모습들. 사실은 더 가슴 아픈 일인데 부정선거. 제가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비통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실 수 있다고 쳐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지. 졌으니까. 진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우리가 떠들고 그러겠어요. 총선에서 진 거보다 더 큰 국민들한테 실망과 일종의 국민들이 이제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줘도 저는 어찌 보면 그것이 보수의 그라운드 제로가 아니었나 싶고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지 저도 하여튼 계속 고민 중이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의 재건이 아니라 야당의 재건 뭐 이런 기치를 걸고 아마 좀 여러 가지 게임을 하시는 것 같고 그 첫 번째로 기본소득을 던지신 것 같아요. 김용태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있다 보니까 선거가 끝난 지 꽤 됐고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키워드는 반성이시네. 그래서 뭐 김용태 의원님한테 저희가 대표로 반성문을 받고자 하는 게 우리 저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아닐 거고 시간이 이제 흘렀고 어찌됐든 야당 재건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 호가 출범을 했어요. 첫 일성이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 통합당 내부의 의원들끼리도 뭔가 의견 조율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의원님께서 이해하고 있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개념이 뭡니까?
원래 본래 의미의 기본소득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적 모든 의미의, 사람에게 예. 그렇죠. 뭐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노동 유무와 노동 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주겠다. 원래 의미죠. 근데 다만 이제 자락은 까졌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재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자. 예. 뭐 이 정도고요. 결국은 재원의 문제죠.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도 뭔가 확실한 대안을 그렇죠. 없죠. 유보적이었는데 제가 이제 예상하는 뭐 추측하는 바 어차피 이 이슈를 민주당이 던질 거거든요. 아, 기본소득은 어차피 여당이 던질 화두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먼저 얘기 못할 게 없다. 왜? 그러니까 야당 재건이라는 프레임을 보면, 프레임에서 보면 예. 무작정 어떤 면에서 무작정 반대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여당하고 협의하는 뭐 과정에서 무언가 뭐 결과를 도출하든지 이견을 나타내더라도 그 이견 중에 누구의 안이 더 합리적인지를 경쟁해보자. 그런 차원에 던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AI가 다른 것보다는 이 일자리를 엄청나게 이제 없애면서 일자리를 없애면서 다시 또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기업은 성장하는데 예. 고용은 점점 주는 그 현상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지만 여기다 코로나까지 그렇죠. 없다면 정치하는 분들도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게 기업의 어떤 소위 부의 징대를 넘어서서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이 가진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돈을 또 훨씬 많이 벌게 되는. 그래서 불평등이 이제 더 더 심해질 이상 것이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이제 때까지 올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게 이제 노말이 되는 세상이 될 텐데 일자리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가가 노력을 하든 보수 정당이 노력을 하든 일자리의 개수는 점점 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새로운 노말 결국 그게 이제 기본소득일 수밖에 없고요. 그 기본소득을 전제로 하되 대신 보수는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이 있거든요. 그 영혼은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책임을 진다는 그 기본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외면할 이유가 하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뭐 이게 우리의 철학이 맞지 않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원이 마련돼야 되고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맞지 않으니 우리는 생각조차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 하고 예. 어찌됐든 해야 할 상황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각해보자.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하늘하고 땅인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김용태 의원은 기본소득은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고민을 이미 뛰어넘어서 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을 해야 되느냐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얘기를 좀 듣고 잠시 좀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네. 다음 얘기 계속 여쭤보도록 하죠. 네. 기본소득이라는 이 화두를 미래통합당 야당이 던지지 않았으면 어차피 여당에서 들고 나올 얘기였었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이 주춤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데 네. 맞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예, 뭐 지금 원래 정부는 뭐 그렇게 당연히 예. 약간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부는 뭐 당연할 거고. 정부는 당연하죠. 근데 민주당에서도 조금 뭐 이것저것 그 이게 뭐 이 야당이 정말 개가천선했다. 우리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거 잘했다라고 하는 표정에는 좀 떨떠름한 표정인 것 같고. 뭐 나아가서 청와대는 아예 우리는 잘 모르겠다. 입장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예.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지금 뭐 이 기본소득을 정치 게임으로 저는 보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아까 이번 총선 패배 이후에 야당이 새롭게 무언가 그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린 거고, 예. 우리 또 보수 입장에서도 어차피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했는데 보수가 이번 총선 이후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못 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나눠서 말씀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 대표로서 문제 제기하신 거하고 네. 지금 이제 보수가 기본 소득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거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상당 부분이 오세훈 시장조차도 예. 기본소득 내가 연구하겠다고 입장이 바뀐 거는 맞는데 이것이 당론으로 정해지거나 통합당 의원들 103명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보기에도. 이제 언론에서도 소위 이제 보수 언론이라에서도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퍼주기 경쟁에 나섰냐 뭐 이렇게 뭐 기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야당 원외위원장이기도 하지만 보수가 제 스스로 보수인데 제가 뭐 보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 자리에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본소득 피할 수도 없고 이제 기본소득 가야 된다. 이건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방향은 잡힌 거다. 야당의 그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보수의 일원으로서 보수도 이 문제 분명하게 입장 내도 기본소득 가자. 대신 책임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재정을 책임진다는 원래 보수의 자세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논의하자. 저는 이게 가는 게 지금 우리 보수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가자. 그러나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으로 대책 없는 재정 마련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는 갖지 말자. 네. 예, 책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라면 국민들이 미래통합당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기는 저는 그렇게 가야 될 거 예.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보수 하시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보수라는 입을 올리지도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보수라고 그러세요? 이분께서는 오시면서 얘기하셨던 게 나는 보수 재건하러 온 사람이 온 사람이 아니라 야당 재건하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뭐 누가 김종인 위원장 보고 보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분은 뭐 보수 아닌 건 확실하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김용태 의원님의 생각과 가치와 철학입니다. 보수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유난히 강조하신다는 얘기는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나는 보수주의다라는 얘기 자체를 감추시질 않네요. 당연하죠. 바꾸실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잘못했지 보수가 틀렸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잘못했지 보수가 잘못된 건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인류가 발견해낸 원리 그거는 정말 법칙 같은 건데요. 소위 인간에게 자유와 선택을 주면 결과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럼 믿음이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죠.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인간이 자유를 통해서 시장에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공동체가 번영을 했고 개인은 행복해졌죠. 이건 뭐 사실이에요. 다만 부작용이 있었죠. 이 부작용을 또 보수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처리해 왔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우리 그간 보수는 여러 가지 성취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자유와 선택에 따른 그 시장에서의 실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애써 무시했던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절하게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책임지는 것 자체도 보수다라고 하는 확고한 자기의 지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 부분은 사실 매우 간과하거나 무시했었다. 이걸 이제 분명히 인정을 하자. 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보수가 잘못해왔던 게 바로 공정의 문제였습니다. 이 공정이 지금 뭐 난데없이 뭐 진보의 절대가치처럼 얘기하는데 진보의 절대가치는 공정이 아니라 평등이죠. 다 같이 잘 살자. 근데 저희는 다 같이 잘 살자라는 말은 구두선일 뿐이다. 결국 개인과 공동체가 다 잘 살려고 한다면 자유와 선택이 주어졌을 때 잘 사는 건데 다만 자유와 선택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공정 없는 자유는 그냥 정글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공정 부분을 간과했던 거죠. 이것도 우리가 책임지지 못했던 그런 소위 보수의 잘못됐던 행태죠. 따라서 저는 우리가 보수가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저는 뭐 보수주의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수가 잘못해왔다. 자, 그럼 고치자. 정말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그 변화를 통해서 고치자.
저는 뭐 그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제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성찰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모든 정당들이 하도 뼈를 많이 깎아서 뼈가 남아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근데 정도로. 저는 그 말을 해도 뭐 될 것 같은 게 제가 실제로 뼈를 깎았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2011년도에 고륙종 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왼팔 상완골에 난데없이 국회의원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거 몰랐어요. 요 뼈 안에 7cm짜리 암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가서 이 안에 이 완전히 살을 다 그 벌리고 뼈를 잘라가지고 뼈 안을 완벽하게 이제 깎은 다음에 시멘트로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각고에 인정. 뭐 진짜로 뼈를 인정. 뼈를 아니, 진짜로 뭐, 깎았다는데 막 아이고. 뭐 농담 아닌 농담인데 아니요, 제가 아니요. 늘 얘기할 때 네, 예. 우리 정말 아니 진정성이 느껴져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우리 예전부터 한나라 제가 이제 한나라당 공천 받아도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재선할 때는 새누리당, 아니 3선할 때는 미래통합당으로 맞아요. 끝냈는데 우리 당이 국민한테 무언가 비판받고 그다음에 그 정말로 엄청나게 큰 실패를 했을 때 다들 뼈를 깎는 네. 뭐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다 그냥 도로함이 타버리게 됐던 게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간절하지 못했던 거죠. 맞아요. 예, 간절하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말로는 뼈를 깎는다 그랬는데 와닿지 않았던 거죠. 아니 저는 국민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국민 입장에서는 여당이 됐든 진보 진영이 됐든 뭐 좌파가 됐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같이 가자, 더불어 가자, 함께 가자, 늦더라도 같이 가자. 뭐 최저임금이 어쩌고 뭐 하면서 그게 경제적 파급 효과가 뭐 어쩌고 저쩌고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한쪽에서는 같이 가자 그러고 더불어 가자 그러는데 보수 정당이 됐든 우파가 됐든 자유한국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시장 자유경제 원칙이라는 것만 계속 강조를 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틀린 말은 아닌데 마음이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책임이 보수의 영혼의 가장 핵심 가치라는 걸 우리가 잊었던 거예요. 그냥 자유와 선택 얘기만 했던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공정 없는 자유는 정글일 뿐이에요. 다음에 이 공동체에서 시장의 결과가 낙오되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이 당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시 소위 재기할 수 있도록 이 만들어주는 그게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포용인데 우리는 포용은 우리 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수가 지금 그런 행태를 보였던 게 국민들한테 당연히 비판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자유와 선택, 그 자유의 선택이 정말로 개인과 공동체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자유와 선택만큼 더 중요한 게 바로 공정과 포용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지 않는 보수는 진짜 보수가 아니죠. 그리고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는 비판마다 마땅하고 국민한테 정말로 버림받아 마땅하죠. 자, 그래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뼈를 또 깎아야죠. 뼈를 깎는 이제 혁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싶습니다. 이거 뭐 와닿는 얘기입니다. 선택과 자유는 자유와 선택. 자유와 선택은 성공을 향하고 인간의 행복을 증대하는 사다리의 문제인 것이고 그것이 공정하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최상인데 거기에서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이거는 별개의 문제였는데 이 보수 정당은 이 부분을 너무 관과하거나 외면했다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강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매우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남일 그렇지. 다음에 시해 하듯이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아까 시장에서 낙오된 분들을 돌보지 않으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는 개인과 공동체의 책임이거든요. 아까 자유와 선택을 줘서 행복과 번영을 이루었는데 그 결과까지 봐야 되는데 결과는 안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말 보수가 자기 책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였고. 다만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유와 선택이 소위 평등보다는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을
더 가져다 줄 거라고 믿음을 확고합니다. 네. 평등 사회를 그렇게 주장을 했던 북한이 네. 어떻게 된가를 보면은 그걸 경쟁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를 좀 더 행복과 번영의 시대로 이끌어 가느냐는 방법론을 이제 고민하다. 그래서 뭐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결국 보수는 freedom to choose.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면 이제 저쪽 진보는 그거 아니겠어요. governance for equality. 평등을 위한 지배거든요. 저긴 평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령하고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 왜냐하면 그래 나눠주니까 뺏어도 줘야 되니까요.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당연히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번영을 놓고 본다면 비교가 안 되죠. 이미 냉전에서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 북한이라는 분명한 소위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실체가 보수가 이렇게 비판받은 거는 자유와 선택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바로 자유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과 포용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정말 소홀했거나 무시했던 그것이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통절하게 심판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가 내가 국민들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좀 내가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감정을 좀 가졌던 거 아니에요? 남일 하듯이 한 거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믿음은 없어.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아예 나를 쳐다보지를 않는 것 같아. 제가 뭐 이런 말씀까지 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솔직하게 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거죠. 코로나 한참 했을 때 제가 가서 유권자들 뵈니까 너무 힘들고 선거도 한참 할 때죠. 그렇죠. 막 불안해서 막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선거운동이 죄송했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가서 여쭤봅니다. 어떠세요? 아, 힘들어도 정말 못 살 지경이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니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랬어. 너무 어렵다. 코로나가 더 심했던 거지. 그러면 혹시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잘하긴 뭘 잘해.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럼 게임은 끝났다. 우리가 이겼구나.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왜 졌나 따져보니까 마지막 질문을 빼먹은 거였어요.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 물어본 다음에 그럼 우리 미래통합당은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본 거죠. 안 물어본 길 잘했어요. 그래서 대답은 뻔해요. 더 못해 그랬겠죠. 그럼 이제 물어봤으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 누구세요? 아유 관심 없으니까. 참 이 말이 그리고 그분들께서 덧붙이셨을 말이 이거였을 것 같아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심판해도 우리가 하고 심판을 안 해도 우리가 하는데 당신이 뭔데 하라 마라 하느냐. 그리고 정말로 당신 꼴을 한번 봐라. 당신이 우리한테 지금 그만할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는가? 당신이 실력과 그런 자격, 특히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당신들이 아마 이런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 것 같습니다. 계속 반성을 좀 하셔서 제가 당을 떠나서 김용태 의원님 좋아하고 존경하는 게 어찌됐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이렇게 정말 바닥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마음을 아파하는 정치인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지 뭘 고치든 말든 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용태 전 의원 모시고 미래통합당의 현재와 과거에 대한 반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성만 하실 게 아니라 어찌됐든 보수 재건이 됐든 보수 야당 재건이 됐든 재건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는 분명하시죠? 당연하죠. 자, 그럼 당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좀 구체적인 질문으로 40대 경제기술론 뭐 40대라는 어떤 물리적 나이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고 젊은 지도자를 좀 찾겠다라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는 뭐 어떤 구체성을 뗀 얘기라기보다는 우리 당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선언적 그리고 의미다. 국민한테는 우리가 1년 반 사이에 확 바꾸어 볼 테니까 바꾸는 것을 과정을 지켜보시고 마음을 좀 푸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뭐 이제 그 얘기를 저는 뭐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기본소득인 것 같고요. 저는 그거만큼 더 중요한 게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과 여성에 대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뭐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과 여성이다. 예. 저는 제가 이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 뭡니까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해줘 보세요. 청년과 여성을 위해서 김용태 의원님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비전은 뭐예요? 우리 아들이 23살이거든요. 군대에 가 있는데. 예. 제가 보니까 장가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까? 요즘 젊은 애들한테는 저는 그런 의문을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엄두를 못 내는 것 자, 같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노동시장 구조 바꾸면 애들이 결혼도 하고 양육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이 70%가 네. 자기가 비혼을 선택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비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스스로들. 이제 예. 남성이 한 55%가 그렇고요. 저는 가족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21대 국회의원이 됐었으면 가족 개정안을 바로 냈을 겁니다. 아마. 얼마 전에 뭐 1호 법원 낸다고 싸움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저는 그러니까 유럽식 동거를 해도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모든 법적 지위를 부여해주는 그런 그게 이제 법안? 소셜 유니온이죠. 예. 예, 사회적. 그러니까 프랑스에 따지면 대협약가죠. 네. 그러니까 차별 없이. 그리고 결국은 차별을 그 차별이라는 규제를 드러내야만이 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영위해가는 제도가 마련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 엄두가 안 나는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예. 우리의 가치관으로 그거를 지금 강요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사회 최대 문제가 기존의 가족 제도가 지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막아내는 방파제나 아이를 적게 낳는 저출산을 막아내는 방파제가 아니고요. 결혼을 더 안 하게 하고 아이를 더 안 낳게 하는 촉매자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제도가. 예. 이 제도 때문에 더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제도가 방파제가 아닐 마당에야 어떻게 이게 가속제로 쓰는데 이거를 완고치려고 하겠어요. 그 상태에서 뭐 결혼해라, 애 낳아라, 뭐 돈 예산을 얼마를 더 쓰겠습니다. 무의미한 논쟁이네요. 당연하죠. 다음에 아이를 기르는 문제. 우리 보수는 이때까지 확고한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양보할 수 없는 의심해보지 않은 가치라고 생각했던 게 아이는 부모가 길러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서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자,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내가 내 발로 서서 사회에 나가서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러줘야 한다.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책임을 져야죠. 저는 사회가. 그래서 국가 양육도 국가가 이제 우리 보수가 선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보수가 공동체에 가져야 되는 책임감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거예요.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페어하다. 그러니까 현재의 가족대를 유지하는 거는 청년, 특히 여성한테 언페어한 거예요. 다음에 이 현재 양육제도도 이 청년, 특히 여성한테는 언페어한 거죠. 그렇죠.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결과로서 여성 청년들 우리 사회가 포용해서 나가는 차원에서 본다면 중대하게 이것이 보수의 저는 가치다. 우리 예전에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봤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보수의 가치를 재발견을 해야 한다면 저는 이런 걸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것들 우리 사회에 각 분야별로 저는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 제 표현을 하면은 보수의 영혼만을 남긴 채, 즉 자유와 선택, 그리고 그거의 대전제인 공정과 포용이라는 보수의 영혼만 남긴 채 우리가 그간 견지해왔던 가치, 보수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주범과 제도, 그리고 그것을 다시 토대로 해서 만든 국가 운영 시스템, 보수가 50년 이상 대한민국을 끌어왔으니까 예, 기득권으로서 누려왔던 다시 한번 다 의심해보자는 거예요. 예. 점검해보고 이 현실에 비추어서 정말 과감하게 아까 보수의 영혼만을 남긴 채 해보자라고. 그래도 이렇게 정말 담대한 국가 재조직 계획을 만들어서 특히나 코로나도 왔잖아요. 자, 코로나가 단순히 감염병이 아니고
저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전 세계제를 예. 근본적으로 바꿀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바꿀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맞추어서 대한민국 소위 재조직 계획을 보수가 정말 담대하게 세워가지고 자 이것을 우리 국민 앞에 내놓고 특히나 청년과 여성한테 내놓고 근데 문제는 계획만 세우면 뭐 하겠어요. 설계도만 사람이 바뀌어야지. 맞아요. 그 바뀌는 얘기가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40대 그렇죠. 경제통. 예. 좋습니다. 보수의 영혼만 남겨두고 나머지 관행을 다 한번 근본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고쳐보자. 보수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수의 가치와 철학이라는 것은 유지를 한 채 기득권으로서 누려왔던 잘못된 관행과 그런 매너리즘을 한번 벗어나 보자. 다 좀 개조해 보자. 자 예전에는 이해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안 맞으면 고쳐야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시간은 다 됐고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보수의 가치와 철학을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질문 몇 가지만 더 하고선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한번 대선에 나왔던 분들은 대선 시효 끝났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선언을 하는 바람에 관계들이 좋지 않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것 또한 이제 본인이 이제 사실 이번에 대선 후보 예전에 나왔던 분들 국민들한테 그렇게 높게 지금 평가받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왜 높게 평가 못하냐면 우리 미래통합당이 망했으니까요. 다만 그분들이 또 이때까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이 정치적 경력과 우리 사회에서 쭉 해왔던 일들 따져보면 소중한 대통령 후보죠. 다만 그분들끼리만 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새로운 사람들 나와서 해보자. 그런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한테 필요하고 김종인 그 위원장이 해주셔야 할 일이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건 중요한데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 이렇게 그냥 옛날 룰로 해라. 해보나 마나죠. 그냥 다시 옛날 분들이 다 그렇죠. 되시는 거예요. 그 룰을 완전히 바꿔보자. 그 룰을 무조건 젊은 사람한테 유리하게 바꿔달라는 건 아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나름대로 같은 장에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건 했구나 김종인 위원장이. 저는 이제 그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당원이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 당원만이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국민. 뭐 국민이 너무 크다면 뭔가 보수에 대해서 아직도 애정을 갖고 그래도 걱정하고 보수가 만약에 스스로 자기 혁신을 통해서 새로 선다면 지지해 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이런 기제, 메커니즘을 김종인 위원장이 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야당 재원의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겠죠. 신구 모든 후보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로 대국민 대축제로 누군가가 선출된다면 그 사람이 새로운 후보인 건 맞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좀 듣다 보면은 애둘러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A모, H모, Y모 이런 분들을 중에 한 분을 대선 후보로 생각하시고 그분으로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다만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를 뽑으면은 완전히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당이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국민의 사랑 그리고 보수를 걱정했던 진심으로 걱정했던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오픈 프라임이라 더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 안 오시거든요. 아예. 야 저것들은 뭐 1년이나 기회 줬는데 여전히 똑같구만. 아예 안 오시죠. 그러면은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당원만이 뽑는 것보다 더 왜곡돼서 맞아요. 그들만의 리그를 아예 그냥 더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 대선 후보 선출 기제 메커니즘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국민들께서 우리 미래통합당을 그래도 저 친구들이 저렇게 또 뼈를 깎으면서 혁신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정말 보여드리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시작됐으니까 좀 지켜볼게요. 매우 궁금한 대목입니다. 많은 저 보수 유권자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딱 30초만 좀 여쭤볼게요. 선거 떨어지고 나니까 힘드시죠?
예, 하여튼 뭐 네. 여기까지 오는데 뭐 지하철을 갈아타고 뭐 헷갈리게 와서 네.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역시 은행이더라고요. 은행일 보는 게. 은행일 저도 보는 이제 거.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삼선 의원 하셨으니까 그런 거 다 보좌관들이 해줬었을 텐데. 예. 네. 카톡도 새로 깔았습니다. 카톡도 깔고. 예. 좋습니다. 홀로서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예. 나쁘지 않아요. 예, 젊으시니까. 네. 예. 여쭤보려고 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런 예. 거예요. 저 선거 떨어지고 계속 정치 활동하시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욕심 있으시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예. 당연히 있지.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는 대통령 선거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지금 무의미해요. 아, 저는 미래통합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든 국민의 다시 신뢰를 회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거기에 큰일 작은일 무슨 뭐 미관말증 높은 자리에 안 따지고요. 예. 어떻게든 기여해서 미래통합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집권의 길을 열 수 있도록 하는데 뭐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질문 중에 가장 우문현답으로 기록해놓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보시다시피 가장 낮은 자세로 보수 혁신을 위해서 보수 재건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다고 제가 생각하는 김용태 전 의원 모시고 미래통합당이 현재 하고 있는 성찰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좀 쭉 들어봤습니다. 네. 많은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정치적으로도 고생하시지만 국민들한테 많은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